예, 오늘은 그 수익 비용 할 차례죠. 그죠? 예, 371쪽. 지난 시간까지 우리 자본했죠. 그죠? 자산부채 자본. 뭐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있습니까? 예, 잘 이해 안 가는 것은 질문하시고. 예, 오늘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371쪽. 수익과 비용, 그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했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수익이다, 그죠? 요 수익은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그죠? 요 비용은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 이걸 이제 수익이다, 그죠? 비용. 벌어들인 돈과 지출한 돈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수익 비용장에서 뭘 알아보느냐? 첫째, 수익은 언제 인식하느냐? 수익의 그 인식이라 합니다. 수익의 인식. 그 인식이라 하는 말은 기록한다. 장부에. 이 인식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수익을 장부에 기록할 거냐? 그 기록의 시기, 수익이 언제 생기느냐 이거죠. 그죠? 예. 그럼 두 번째 비용의 인식. 마찬가지로 인식이라는 것은 기록을 말한다. 그죠? 언제 기록하느냐. 장부에 기록할 거냐. 여기 이제 비용의 인식이다. 예. 우리가 1년도, 그죠? 물건을 많이 사왔다. 100원에 사왔다가 2년도에 물건을 팔았다. 그죠? 150원에 팔고, 팔고 나서 요 3년도에 대금을 회수했다. 150원 받았다. 그죠? 1년도에 물건을 사와서 팔고, 그 다음에 대금을 회수했다. 그럼 수익이 언제 생긴 거죠? 예? 2년도. 물건을 팔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장부에 수익이 생겼다 기록할 거냐? 돈을 받았을 때 수익이 있냐 이겁니다. 언제겠죠? 예, 팔았을 때입니다. 아시죠? 예. 요 돈 받았을 때 하는 우리가 회수 기준이라 이랍니다. 요때 수익을 인식하는 우리가 발생 기준. 알겠죠? 그럼 수익은 2년도에 수익이 생겼다. 그죠? 요때 수익을 인식한다. 회수했을 때 이때 아닙니다. 팔았을 때. 알겠죠? 이때 수익 인식한다. 그럼 비용을 언제 인식하는 거죠? 비용은 언제 생겼죠? 우리가 요 물건을 팔았다. 그죠? 팔기 위해서 물건 사왔잖아. 그죠? 이때 돈이 나갔죠? 이때 만약에 비용을 1년도에 비용을 인식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만약에 비용을 인식해 버리면은 그럼 우리가 1년도에 매년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수익이 없죠. 비용만 생겼잖아. 그죠? 그럼 비용만 생겼으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세금 없잖아. 그죠? 안 내죠. 그런데 2년도에 와서는 비용은 없는데 수익만 150원 생기잖아. 그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150원에 대한 세금 내야 되죠. 여기에 대한 세금 내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는 내가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50원 생겼잖아. 그죠? 그런데 150원 세금 내면 내가 손해보잖아. 우리 기업에서.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때 비용을 인식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때 수익을 요래 따로 인식해버리면 요거는 이익이 없어져 버리고 이때는 이익이 150원 생기니까 요거 세금 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이걸 이렇게 비용은 요 매입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요걸 요래 가져옵니다. 요렇게 수익을 인식하는 요 시점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그걸 우리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라 이겁니다. 같이 인식한다. 이걸 우리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예,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 한 번 더 시작.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 알았죠? 예. 그래서 항상 요 비용을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때 요 비용을 항상 수익에 따라서 인식한다. 수익이 발생한 요 시점. 2년도에 수익이 발생했으면 요 비용도 2년도에 함께 인식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걸 뭐란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알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 인식했다. 그죠? 그러면 수익은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수익 인식하고 비용은 수익에 따라서 인식하고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은 이익이 생기죠. 그죠? 요 이익을 언제 우리가 측정할 거냐? 어떤 식으로 측정할 거냐? 이겁니다. 측정. 이익은. 그럼 이익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다. 그죠? 이거는 수익 총액에서. 그렇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되죠. 요 뺀 걸 뭐라 한다? 순이익이다. 물론 이제 비용이 크면은 손실을 합니다. 비용 손실을 하고 또 하나가 있다. 그죠? 요 우리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이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차감하고 나면 요 차액을 뭐라 한다? 순이익이라 합니다. 순이익이고 이때 요 이익은 서로 항상 같아지죠. 이때 이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우리는 손익법이다. 또는 다른 말로 거래 접근법이다. 하고 기말 자본에서 기초를 뺀다. 그죠? 이걸 우리는 재산법이다. 이랍니다. 이걸 우리는 그죠? 자본유지 접근법. 여러 말씀도 손익법 또는 재산법 구분해서 하나는 거래 접근법, 하나는 자본주의 접근법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수익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죠? 이거는 발생 기준. 비용은 수익에 따라 인식하고 그 차익이 이익이다. 그죠? 이익을 측정하고. 그럼 이익을 측정한 이 이익을 우리는 보고한다. 그죠? 요 측정한 이익을 보고하는데 이걸 보고해야 되죠. 그죠? 보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예? 누구한테? 회사의 그 사장이죠. 그죠? 경영자가 주주들한테, 그죠? 주주들한테 그 주주총회에 보고 하죠. 그죠? 요 보고하는 양식 또는 서식 이걸 뭐라 하죠? 예? 그렇죠. 재무제표를 하잖아. 그죠? 재무제표. 그 경영자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죠? 1년간 그 경영 결과를 보고하는 양식, 서식을 우리는 재무제표라 합니다. 결산보고서. 그럼 이때 이제 수익과 이익을 보고하는 보고서가 뭐죠? 손익계산서죠. 그죠? 예, 손익계산서다. 요 양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런 이제 계정식 그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연습할 때는 계정식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 보고할 때는 요 보고식으로 많이 합니다. 보고식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 계정식이라는 거는 차변의 비용 적어주고 만약 비용이 8원이다. 그죠? 수익은 10원이다.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이익 남았죠. 그죠? 이익을 뭐란다? 이익이라 합니다. 이익. 그죠? 이렇게 보고하면서. 요 우리가 계정식,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는 거, 이걸 계정식이라 하고. 보고식이라는 거는 위에서 내려가죠. 그죠? 위에서 이렇게 수익 총액은 10원이다. 그리고 비용 총액은 8원이다. 이렇게. 그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요걸 차감하고 나면은 수익 비용 뺐다. 그죠? 빼고 나면은 이익이죠. 이익은 2원이다. 그죠? 요 이익을 우리는 단기 순이익이라 합니다. 수익에서 비용 뺀 거. 단기 순이익이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기타 포괄이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자본할 때 나왔었죠. 그죠? 요게 바로 기타 포괄이익. 여기 있으면은 기타 포괄이익이 만약에 3원 있었다. 또 기타 포괄 손실, 손실이 만약 2원 있다. 그죠?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빼고, 요걸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손실 빼고 나면 이걸 우리는 총 포괄 이익이란다. 총 포괄 이익 더하고 빼니까 3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거 우리가 총 포괄 이익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정식으로 나타내고, 이제 실제 우리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보고할 때는 이런 양식으로 보고합니다. 보고식 양식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당기순이익이다. 그죠? 기타 포괄이익은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을 빼고 나면은 총포괄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요거 얼마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그럼 여기 들어가는 계정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 우리. 요거 뭐죠? 요 5개 쓰잖아. 그죠? 해매, 파재보. 그죠? 요게. 그 외에는 전부 이거잖아. 그죠? 요거. 알겠죠? 그죠? 요거. 그럼 보고식 여기서 하나 우리 잠깐 연습 한번 하게 보세요. 그 앞으로 잠깐 돌아옵니다.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90쪽에 앞으로 와서 90페이지. 90쪽에 보면은 20번 문제. 90쪽에 20번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은 얼마냐.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단 거기 보면은 법인세가 30%더 나와 있죠. 그죠?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자 일단은 묻는 게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 물었다. 그죠? 요거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요거하고 그죠? 그럼 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당기순이익이고 기타 포괄이익에서만 더하고 요 손실 빼고 나면 총포괄이익이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문제가 요 수익 금액 계산하고 요 비용을 계산해서 빼고 나면은 당기순이익이죠. 여기다가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손실 빼고 나면은 총포괄이익이다. 그죠? 그럼 이거면 이제 요거 구해보라. 요거하고 요거. 묻잖아. 자, 그거 보면 일단은 보세요. 박스 총 매출액은 수익이죠. 그죠? 그럼 수익은 82만 4천 원인데 그거 보니까 매출 할인이 12,000원 있죠. 그러면은 수익은 여기에 들어갈 수익은 매출액이 수익 계정인데 82만 4천 원에서 매출 할인은 빼야 되겠다. 그죠? 빼고 나면은 81만 2천 원이죠. 그리고 또 수익 계정 하나 더 나와 있네. 기타 수익 3만 원 더하고 그죠? 다음 요 비용은 우리 수익이 매출액이면 비용은 매출원가잖아. 그죠? 매출원가. 근데 보통 이제 요 수익의 대표가 매출이고 요거는 매출원가입니다. 예, 요 수익 계정인데 근데 매출원가가 바로가 안 나오고 우리 매출원가가 바로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요 매출원가를 구하는 요 T 계정 우리 알고 있죠. 여기 보면은 기초상품, 여기는 기말상품. 요게 매입해서 차대면 같다. 그죠? 여기 상품 계정이잖아. 지금 이 문제는 자료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 그리고 매입액이 주어져 있죠. 그거 세 개를 가지고 매출원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기초가 82,000원이고 요게 82,000원이다. 그죠? 그리고 기말재고자산은 62,000원. 그리고 매입액이 39만 2천원 나와 있죠. 요 금액이 39만 2천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요 더하고 빼고 나면 여기 뭐죠? 매출원가잖아. 그죠? 답. 알겠죠? 요 더하고 빼면. 그 기초에서 매입액 주어져 있고 기말 주어져 있으면 요거 갈 수 있다. 합계가 같다.
빼고 나면 얼마죠? 41만 2천 원. 그래서 비용의 대표는 매출원가다. 그죠? 매출원가는 41만 2천 원이다. 그렇죠? 또 비용 계정에 뭐가 보이죠? 그렇죠. 물류비 관리비 20만 원. 여기 나와 있고. 물류비와 관리비가 20만 원 나와 있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 2만 원 나와 있죠. 여기 뭐죠? 기타 포괄 이익이라 그랬죠. 여기에 2만 원짜리 하나 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죠? 이 자료를 보고 이 당기 순이익과 총 포괄 이익을 구해 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 수익 합계는 보세요. 요거 더하면 얼마죠? 84만 2천 원이죠. 그죠? 더하면 비용 합계 더하면 얼마? 아니지. 61만 2천 원.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익이 얼마죠? 23만 원이죠. 요게 23만이면은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게 23만 원인데, 그죠? 그 위에 문제 한번 보세요. 법인세가 얼마 있다 그랬죠? 30%. 그걸 빼줘야 됩니다. 30%를. 알겠죠? 네. 요 이익이 23만 원인데, 여기에 법인세가 30% 그랬으니까 30%면 얼마죠? 6만 9천 원이죠. 그래서 요 당기 순이익에다가 법인세 비용을 마이너스 해야 돼요. 차감한 거. 알겠죠? 세금 빼고 30을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 빼고 나면 얼마죠? 16만 1천 원. 그죠? 이렇게. 그죠? 알겠죠? 요게 여기서는 조금 그죠? 문제가 어려웠죠. 그죠? 법인세가 있어서. 그래 당기 순이익 23만 원인데 법인세 30% 6만 9천 뺀 거.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포괄이 2만 원에도 법인세 30% 빼야 되죠. 그럼 여기에 또 30%면 얼마죠? 6천 원이잖아. 그죠? 그 2만 원에서 6천 원 빼고 나면 얼마죠? 14,000원. 손실 없다. 그죠? 제로. 그럼 더하고 빼면은, 요거 더하고 빼면 얼마죠? 17만 5천 원. 정답.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16만 1천 원이 나왔고, 총 포괄 이익은 17만 5천 원. 이렇게. 시험에 이래 나왔었죠. 그죠? 예. 그래. 당기 순이익과 총 포괄 이익 구해보세요.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 뺀 거. 그죠? 기타 포괄 이익 더하고 손실 뺀 거다. 여기 총 포괄 이익입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하는 거.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보고. 그럼 우리가 수익 기용장에서는 공부할 내용 요거 네 가지입니다.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 기록하느냐, 두 번째는 비용을 언제 인식하느냐, 요거 차이가 측정. 그리고 보고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자. 그죠? 보고 양식. 요게 바로 뭐죠? 포괄 손익계산서.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한다면은, 나중에 또 재무제표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 수익과 비용 있죠. 요 비용을 우리가 나타내는 양식이 여기 두 가지 있다. 그죠? 요게 하나는 성격별 분류가 있고, 분류하는 양식 하나는 기능별 분류가 있다. 그죠? 비용을 분류하는 양식 두 가지가 있다. 알겠죠? 요거는 재무제표에 가면 다시 하게 됩니다. 성격별 분류라는 거는 이런 거 이제 잡비, 또 뭐 교통비, 이런 식으로 잡비, 교통비, 뭐 소모품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통적 방법으로 계정 과목을 분류하는 걸 성격별 분류라 합니다. 그 기능별 분류를 하는 것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기능별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현지에 가서 물건을 사올 때 돈이 얼마 들어갔고 이걸 운송하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요 비용 운송비가 얼마 들어가고 요걸 또 우리 회사에 가져와서 팔기 전까지 보관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걸 기능별 분류를 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예를 들어 100원이 들어갔다. 그죠? 이것도 만약 100원 되겠죠. 그죠? 그 만약 현지에서 사올 때 돈이 얼마 들어갔고 운송비가 얼마 들어갔고 팔기 전까지 보관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걸 우리는 기능별 분류라 합니다. 예. 그 양식이 두 가지 있다. 그죠?
그런데 요래 분류했을 경우는 요 안에 들어간 비용을 다시 또 세분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잡비가 얼마 들어갔고 또 교통비가 얼마 들어갔고 소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또 운송비 여기에 말하면 잡비 이때 잡비가 얼마 들어갔고 또 교통비가 얼마 들어갔고 소비가 얼마 들어갔다. 여기도 마찬가지 잡비가 얼마 들어갔고 교통비 이런 식으로 분류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요 비용을 분류하는 양식 두 가지 있다. 그죠? 하나는 뭐죠? 성격별, 하나는 기능별이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보세요. 이제 요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크게 우리가 물건을 사왔다. 매입 또는 우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 그죠? 생산. 물건을 생산하고 요 물건을 우리가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크게 세 가지잖아. 그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회수하고. 이때 우리가 수익은 언제 인식할 거냐?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인식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수한 시점에 인식할 거냐? 그죠? 요게 원칙이다. 판매 시점. 요걸 우리는 발생 기준이다. 우리 법에서는 항상 요게 원칙입니다. 발생 기준. 근데 대금을 받았을 때 인식하는 요게 이제 예외적으로 요거는 예외로 인정해 주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생산 시점에서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그죠? 원칙은 이것도. 판매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물건 우리가 판매했다. 그죠? 요걸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물건을 팔았을 때, 그런데 좀 특수 판매가 있다. 요런 특별히 판매한 요런 거는 언제 인식할 거냐? 요 특수 판매가 크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할부로 판매한 경우다. 할부 판매. 두 번째는 위탁 판매. 내가 직접 안 팔고, 그죠? 부타에서 판매하는 게 있죠. 그죠? 위탁 판매. 또 세 번째는 시용 판매. 그리고 네 번째는 미착 판매. 요거는 운송 중에 있는 상품이다. 그죠? 미착 판매 이런 거.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은, 그죠? 운송 중에 있는 거는 미착 판매고, 이제 상품권,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이런 상품권 판매. 크게 한 5가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용역, 이런 용역 제공.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냥 다 이건 할 필요 없고, 그죠? 가장 핵심적인 요거 한 6가지 정도는 요건 좀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할부로 팔았다. 그죠? 할부. 우리가 이제 할부로 팔아서 돈은 안 받았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할부 판매는 요거는 판매로 간주한다. 그래서 물건을 우리가 인도한 시점에 판매된 걸로 간주하자. 인도한 날 수익이 발생했다. 인도한 날에 물건을 보낸 날에 판매했다고 보는 겁니다. 물건을 팔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죠? 수익이 생겼다 이겁니다. 돈을 안 받았어도, 그죠? 수익이 생겼다. 인도한 날이다. 우리 회사가 이런 A라는 중개인을 매개로 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다. 그죠? 이런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다면은 우리 회사는 위탁자가 되겠죠. 내가 A한테 물건을 팔아주세요 부탁했으니까 요 A를 우리가 수탁자를 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A한테 물건을 갖다 놨다면 요 물건을 판매한 거 아니잖아. 그죠?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뭐 할 때죠? 판매했을 때죠. 그죠? 판매했을 때. 그래서 이런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한 날, 즉 위탁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물건을 그 판매한 시점, 이날 판매된 걸로 본다. 그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 알겠죠? 이 사람이 판매한 날입니다. 이런 우리가 위탁 상품 여러 가지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출판사다, 우리 회사가 요거는 서점.
출판사가 서점에 대해 물건 판매를 위탁하죠. 서점에서 팔죠. 그죠? 요 서점에서 소비자에 팔았을 때 판매로 보는 겁니다. 그죠? 요게 물건 갖다 놓은 거는 판매된 게 아니잖아. 그죠? 마찬가지 제약회사, 이런 제약회사가 약국을 통해서 약을 팔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 회사를 위탁회사, 수탁회사라 합니다. 그 여기 약국에 있는 거는 내 물건이잖아. 그죠? 그 이 사람들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했을 때 판매로 본다. 그 시점에 수익이 생겼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매했다는 거는 요 시점에 우리가 수익이 생겼다. 알겠죠? 요 수익이 인식 기록 그 시기를 말한다. 시용 판매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바로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줍니다. 그죠? 예, 물건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물건을 일단 하나 요거 사용해 보고 좋으면 구매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죠?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인 뭐라 그랬죠? 홈쇼핑 같은 거. 그죠? 7일간 무료 사용하고 뭐 그죠? 매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소비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사겠다는 그죠? 매입에 따르는 뭐죠? 의사 표시가 있었을 때 요게 있었으면 판매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시용 판매는 그 매입자가 사겠다는 매입자가 의사 표시를 한 날에 판매된 걸로 본다. 그죠? 이 매입자는 바로 소비자를 말합니다. 그죠? 예. 소비자가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었을 때 우리는 판매된 걸로 보자. 요 시점에 수익이 생겼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운송 중에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죠? 재고자산에서 했던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저기 미국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물건이 가고 있다. 그죠? 가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선적지 판매 조건. 하나는 도착지 인도 조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선적지 조건이라는 것은 요 부산항에서 물건을 선적했을 때 판매된 걸로 보는 겁니다. 요 시점에 판매된 걸로 본다. 그죠? 물건을 선적한 날 판매된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물건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판매된 걸로 보는 거.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선적한 날, 배에 물건을 선적한 날에 판매된 걸로 보는 거고, 도착지 조건은 요게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 요 도착한 시점에 판매된 걸로 본다. 그죠? 요게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선적의 조건은 물건을 선적한 날. 알겠죠? 요거는 도착한 날. 그 다음에 상품권을 팔았을 때, 이건 우리가 상품을 백화점에 취급하는 거죠. 요거는 소비자가 그 상품권을 갖고 왔을 때, 요걸 팔았을 때는 부채로 봅니다. 부채,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걸로. 그래서 요 상품을 우리가 회수하면서 물건 내주잖아. 그죠? 그때 판매된 걸 봅니다. 따라서 이때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뭐 회수한 날, 이렇게. 그 상품권을 회수한 날 판매된 걸로 본다. 요 시점에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판매한 날. 그리고 용역 판매, 요런 거는 어떤 거 우리 예약 판매를 하는 건데, 요런 건 이제 공사 같은 거죠. 그죠? 요런 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죠? 진행 기준이라 합니다. 그 공사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 6가지는 꼭 좀 기억하시고, 요건 자주 시험에 나오죠. 그죠? 할부 판매는 물건을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매입자가 의사를 표시한 날, 선적의 조건은 물건을 선적한 날, 도착의 조건은 도착한 날, 상품권은 회수한 날, 용역은 진행기준. 알겠죠? 요거. 예, 잠깐 책을 한번 봅시다. 교재. 이 부분이 이제 그 371쪽이죠. 그죠? 그 371쪽에 한번 1쪽이 이제 수입 비용인데, 그 보면 이제 372쪽에 보면은
거래 형태별로 수익의 인식이 나오죠. 그죠? 형태별 인식인데 1번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 하는 거는 재화의 판매이랍니다. 상품을 팔았다. 우리 회사가 소비자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다 그죠? 판매. 물건을 팔고 나면은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는 것을 이걸 우리는 그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품의 매매 계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다 보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그 소비자에게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게 됐죠. 그죠? 그래서 권리가 확보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무를 이행하고. 나와 A 사이에 어떤 약정을 맺고 나서 물건을 건넸다는 것은 우리 회사는 의무를 이행한 겁니다. 그죠? A한테. 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A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확보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요 의무를 이행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가덕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회계상에서 가덕 요건을 충족했다. 요거는 얻을 덕자, 심을 가자를 말합니다. 심었다. 뭘 심었다. 그럼 보냈다 이 말이죠. 그죠? 뭘 심었으니까 수익을 얻을 덕자, 수익을 얻게 됐다 이런 번호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덕 요건이라 하고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금액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죠? 측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수익이 실현됐다. 요때 이제 수익이 실현됐다 이래 보는 거죠. 수익이 실현. 요 수익이 실현됐으니까 수익을 장부에 기록한다. 그걸 뭘 한다 그랬죠? 인시. 그죠? 예. 이때 이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자. 그죠? 이래 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대가 확보됐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때 우리가 거기에 책을 한번 보세요. 재화의 판매가 나오죠. 그죠?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그 다음의 조건이 5가지 나와 있죠. 그 1번과 2번은 그 내용은 요겁니다. 요 판매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죠. 그죠? 그리고 3번, 4번, 5번은 대가에 대한 이야기죠. 좀 한번 보세요.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 이 유의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두 번째는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정말해서 1번, 2번 우리가 묶어서 표현하면은 우리는 판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 물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가 A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죠? 권리 의무가 넘어갔고 이 구매자가 이 물건에 대한 권리 의무가 확보된 거 이게 바로 판매에 대한 정의를 이뤄내는 겁니다. 1번을 보면은 그죠? 위험과 보상이 구매에 모두 넘어갔다. 판매자는 그 판매한 물건에 대하여 관여, 즉 관리나 통제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3번, 4번, 5번은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번 수익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측정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대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네 번째 보면은 그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죠? 이 효익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관련되는 비용, 거래 원가가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그죠?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면은, 우리 자산의 요건이 뭐라 그랬죠? 자산이 뭐죠? 효익. 효익은, 요거는 또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요거잖아. 그죠? 이 자산입니다. 그 자산과 이 우리가 수익을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수익도 결국 유익과 측정이잖아. 그죠? 측정 유익 같이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그 요 5가지가 요거는 판매에 대한 권리 의무를 이야기하고 요거는 대가, 측정 가능하고 유익 가능성이 높다. 그죠? 요걸 인식할 때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재화의 판매고, 다음에 그 이제 각 말하면은 사례별로 그 2번에 보세요. 할부 판매가 나와 있죠. 할부 판매라는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고 나서 판매 대금은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형태의 판매를 말한다. 그죠? 할부 판매. 그 할부 판매는 그 이자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익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할부로 팔았을 때는 바로 그 이자 부분은 별도로 인식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그죠? 그 할부 판매는 물건을 인도한 날에 그죠? 판매된 걸로 인식한다. 요 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할부가 나오더라 항상 인도한 날이다. 물건을 인도한 날이다. 알겠죠? 요거 하나. 예, 그리고 아래 그 현재까지 할인 차금의 그건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가하고 우리 부채할 때 나왔죠. 그죠?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가하고 그 상가액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죠? 자, 뒤로 가서 375쪽에 3번 위탁 판매가 나온다. 그죠? 1번 상품의 적속 나오죠. 우리가 위탁 판매할 때는 요거 하나 매입 수탁자가 판매한 날, 그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한 날에 판매된 걸로 본다. 그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 알았죠? 수탁자가.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뭐 부기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요거 하나, 수탁자가 판매한 날에 인식한다. 위탁 판매하기 위해서 보내는 물건 우리가 적송품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적송품이고. 예,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가서 377쪽에 시용 판매가 나와 있죠. 시용 판매는 상품을 고객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후에 구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형태의 판매를 말한다. 이때 그 시용 판매에서는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가 중요한 사건이므로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시용 판매 나왔다. 매입 의사 표시한 날, 매입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에 인식한다. 이걸 딱 하나 체크하면 되죠. 시용 판매 나오면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알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378쪽에 상품은 나와 있다. 그죠? 상품은 나와 있으면 요거는 하나, 상품을 언제라 그랬죠? 상품을 뭐한 날? 회수한 날. 알겠죠? 요 회수한 날에 우리는 판매된 걸로 보자. 요걸 회수하면서 물건 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판매된 걸 본다. 이겁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알겠죠? 요때 판매된 걸로 본다. 다음, 오른쪽 보면은 6번에 부동산 판매가 나와 있죠. 그 부동산 판매는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잠깐 보면은, 부동산 판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그리고 또 잔금 청산일 또는 구매자가 실제 사용 가능한 날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죠? 등기가 이전되는 날 또는 잔금을 청산한 날, 또 사용 가능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알았죠? 이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 그 7번은 따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따로 안 봐도 되고. 다음 뒤로 가면은 8번. 그 8번에 설치 및 검사가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판매다. 그죠? 뭐 에어컨 이해하세요? 에어컨 같은 거.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는 그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인식한다. 그죠? 설치, 검사, 조건부 판매는 설치가 완료되거나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9번 반품 조건부 판매다. 그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10번 재구매 약정이 있다 하는 요 9번과 10번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9번, 10번은 판매를 보지 않는다. 알겠죠? 요거는 미판매, 판매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요거는 미판매, 정말해서 반품 조건부로 팔았다는 건 우리가 판매된 걸로 보지 않는다. 즉 수익을 인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판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요거는 수익을 인식 안 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판매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수익을 인식하지 마세요. 다음 10번도 마찬가지.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그 약정 있는 경우도 이것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죠? 즉 요거를 판매된 걸로 보지 않는다. 다음 아래 거 보면은 11번, 그 11번에 보면은 정기 간회물 나와 있죠. 그죠? 그 정기 간회물인 경우에는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 정기 간회물 보면 하나는 신문 같은 거 있죠. 그죠? 요런 신문하고 하나 잡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요런 거. 즉 말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이러다 신문사의 어떤 수익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미리 이제 그죠? 어떠한 말하면은 구독 신청을 받아서 배달하니까 이런 경우는 정액법으로 같은 금액을 인식해도 된다. 정액법, 정액주의다. 또는 뭐 정액법이다. 이런 건 어떤 특종이 있으면 많이 팔릴 거고 없으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수익 금액이 서로 다르다면은 다른 경우다. 그러면 요거는 수익의 그 비율에 따라서 인식한다. 비율. 이런 신문 같은 거는 금액이 비슷한 거, 이런 거는 정액법으로 인식할 수 있고, 잡지같이 수익이 서로 다른 경우다. 그죠? 이달 수익과 다음 수익 달리 나오면 이런 거는 그 수익의 비율에 따라서 인식한다. 알겠죠? 요거 비슷하면 정액법, 다르면 비율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 다음 12번에 보면은 미인도 청구 판매가 나와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아직 인도는 안 됐다 이 말이죠. 그죠? 미인도 우리가 물건을 아직 주진 않았다. 근데 청구 판매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죠? 즉 말해서 물건을 우리가 인도 아직 보내지는 않았지만은 판매한 걸로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판매한 시점이다.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런 겁니다. 물건은 보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판매한 걸로 보는 거. 미인도 청구 판매는 판매된 걸로 본다. 판매한 시점이다. 그래서 요런 거, 정말해서 이제 우리 여기서 대표적인 건 요런 거다. 그죠? 요런 건데 기타 몇 개 알아봤고, 또 그 뒤로 잠깐 넘겨보세요. 그거 보면은,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383쪽에 보세요. 쭉 내려가서 그 5번하고 6번하고 7번. 5번, 6번, 7번, 5번 한번 보세요. 광고 수수료다. 그죠?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방송을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한다. 그랬죠. 그거는 전달될 때. 그 광고 같은 경우는 방송이 전달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단 광고 제작 수수료는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그랬죠. 진행 기준이다. 그죠? 그 광고 수수료는 바로 용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고, 그 다음 6번에 보면은 수강료는 강의 기간 동안의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죠? 발생 기준,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우리 12월 31일까지 인식한다. 말하자면은 1월 1일부터 우리가 요 날까지 인식하는 겁니다. 12월 말까지. 알겠죠? 이 날까지, 요 날까지 우리가 발생된 것만 인식한다. 12월 말까지 발생된 것, 이걸 우리가 발생 기준에 일합니다. 발생 기준이고, 12월 말까지 진행된 것만 인식한다. 진행 기준. 알았죠? 또 12월 말까지, 그죠? 요 날까지, 말하면 기간 경과. 이게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발생 기준이다, 진행 기준이다, 기간 경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전부 요날 기준이다. 그죠? 12월 말까지 인식한다 이겁니다. 12월 말까지. 요 12월 말까지 발생된 것만 인식하고, 요 12월 말까지 진행된 것만 인식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알고 보면 요 내용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죠? 11월 예를 들어서 1일 날 이걸 만약에 등록했다. 그죠?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8월 말까지 등록했다. 돈을 만약에 100원 냈다. 이때, 이 기간 동안 100원이다. 기간이 10개월이잖아. 그죠? 그럼 한 달에 얼마죠? 10원이잖아. 10원씩. 그럼 12월 말까지, 그럼 2016년도, 2016년에 인식할 거는 2달만 인식한다. 장부에. 그 장부의 수익 얼마나 해야 되죠? 20원.
그 내년 8개월 동안의 수익을 얼마를 해야 되죠? 80원 이렇게 나눠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12월 말까지만 기록해라 이 말이죠. 돈은 이때 100원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금년에 해당하는 요 기간이 2달이잖아. 그죠? 요 2달만 12월 말까지만 인식한다. 그걸 뭐라 한다? 발생기준. 요 날까지만 한다 뭐죠? 진행기준. 기간경고 이렇습니다. 알겠죠? 요 말 나오면은 12월 말까지 인식하는구나.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말하면 기간경과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요 주로 이제 이자 같은 거. 이자를 예를 들어 우리가 인식할 때, 장부에 기록할 때, 이런 기간 경과라 이런 말 쓰고, 요거는 또 공사 같은 거는 진행 기준이라 이런 말 씁니다. 진행 기준이고, 나머지는 발생 기준이다 이런 말 쓰죠. 이 말이 나오거나, 이 말이 나오거나, 이 말 나오면은 12월 말까지 기록한다 하는 말. 요 말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죠. 그죠? 요 날까지. 알겠죠? 요거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수강료 나와 있죠. 그죠? 수강료는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7번 보면은 공연 입장료죠. 그죠? 입장료. 예술 공연 등의 행사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 행사가 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것이 아니고 그 행사가 개최될 때 인식하자. 이렇게 딱 통일시켜 놨죠. 예술 공연의 입장료 수익은 행사가 개최된 시점이다. 요 정도 알겠죠? 이 정도만 딱 이해하면은 어떤 이론 문제 나오면은 요 부분은 이제 수익 인식 시점 요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잠깐 잠깐 보고 갈게 한번 보세요. 393쪽 한번 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393쪽에 1번 한번 보세요. 우리 회계 기준에 규정된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장기 할부 판매 나왔네. 그죠? 할부 나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죠? 인도한 날. 그죠? 인도한 날이다. 그 장기 할부는 물건을 인도한 날 판매된 걸로 본다 그랬잖아. 그죠? 그 인도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네. 그죠? 이자는 따로 인식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그죠? 이자는 이 말 나와 있네. 이자. 여기 있잖아. 이자는 기간 경과. 그죠? 12월 말까지 따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몇 달씩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 다음 2번. 그 2번에 보면은 상품권 나와 있네. 그죠? 상품권은 뭐라 그랬죠? 예? 이말 있잖아. 그죠? 상품은 언제? 회수한 날 그랬잖아. 그러면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언제?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 맞죠? 그죠? 예. 3번. 위탁 판매는 수탁자, 위탁 판매 나왔네. 위탁, 여기 있잖아. 위탁 판매는 언제라고 그랬죠? 수탁자가 뭐한 날? 판매한 날이잖아. 그죠? 3번은 수탁자 위탁품을 판매한 날. 맞죠? 3번. 4번. 시용 판매가 나왔죠. 여기 나왔는 시용 판매는 언제라고 그랬죠?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이잖아. 그죠? 시용 판매는 매입자에게 시송품을 발송했을 때 아니죠. 그 소비자가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되잖아. 그죠? 틀렸네. 4번. 4번이 틀렸다. 그 5번은 뭐 진행 기준에 대한 거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겨보세요. 다음 이번에는 7번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우리 하고 있는 한국재택국제기준서에 의할 때 수익 인식의 시점 또는 인식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찾아보세요. 옳은 걸 물었습니다. 1번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 판매 나왔네. 위탁 판매는 뭐라 그랬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 아직 암기가 안 됐으면 이거 보면서 합시다. 예, 보면서 하면 되니까 판매한 날이잖아. 그죠? 그럼 맞는지 보세요. 보니까 수탁자에게 상품을 뭐한 날 인도한 시점 틀렸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잖아. 그죠? 우리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보낸 날이 아니고 수탁자가 판매한 날. 그죠? 1번은 틀렸다. X. 두 번째. 정기 간행물 구독의 경우에 구독물의 그 가액이
기간별로 다르면은 정액법으로 인식한다. 보세요. 기간별로 다르면은 뭐로 인식한다? 비율에 따라. 비슷하거나 같으면은 뭐로 인식한다? 정액법. 2번도 틀렸네. 그죠? 3번.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시점. 맞죠? 정답 3번.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거의 안 빠지고 시험에 나옵니다. 이론 문제에서. 3번. 그 다음 예술공연의 입장료 수익은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 그죠? 5번에 보면은 상품권 나왔네. 상품권은 언제, 여기 나왔죠? 상품권은 언제라고 그랬죠? 상품권을 뭐 한 날? 회수한 날. 맞죠? 그죠? 맞습니까?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 틀렸잖아. 그죠? 그죠?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 입장권을, 4번도 마찬가지. 예술 공연은 공연이 개최되는 시점.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그죠? 예. 자, 하나만 더 볼까요? 8번도 한번 보세요. 8번. 8번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죠? 매출 수익의 실현에 관한 설명에서 맞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8번 문제. 그래, 이제 우리가 이론을 알고 요 문제를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론을 더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1번. 시용 매출 나왔습니다. 이거잖아. 시용 매출 판매. 같은 말이다.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거는 시용 매출 하면은 의사를 표시한 날. 그죠? 그럼 보세요.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맞죠? 맞네요. 그죠? 맞고. 두 번째. 매출 같은 이런 상품권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한다. 맞죠? 그죠? 물건을 팔거나 어떤 용역의 제공에 의해서 우리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3번. 장기간이 소요되는 용역의 매출 나왔다. 그죠? 용역의 매출의 장기간. 요건 항상 12월 말까지 끊어준다 그랬죠. 요걸 뭐라 그랬죠? 발생기준 또는 뭐라 한다? 진행기준. 공사 나오면 주로 뭐라 말 쓴다? 진행기준. 이자는 기간경과 이런 말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예, 내용은 같다. 그래 알면 쉽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3번에 보면 공사 나왔죠? 진행기준. 그죠? 4번.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맞죠? 그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한 날. 맞네. 4번도 맞다. 그죠? 5번. 상품 또는 제품의 할부 매출로서 회수기간이 장기다. 장기인 경우에 그 이자 부분은 회수 금액에 비례한다. 이자는 이렇게 했잖아. 이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자는 기간 경과라 그랬잖아. 그죠? 그 돈을 받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 경과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기간 경과. 돈 받아서 인식하는 뭐라 한다? 현금. 우리가 회수 시점이랍니다. 회수 기준. 우리 법에서는 원칙은 항상 뭐라 그랬죠? 발생 기준입니다. 요게 발생된 시점이다.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그죠? 그래서 그 5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수익의 인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걸 이해하시고. 알겠죠? 판매 시점. 요게 가장 핵심된 우리 수익의 인식 시점이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